네, 저 박명수님, 정용진 화이팅! 나갑시다 남대문으로. 남대문 신세계백화점 가십니까? 저 장용진인데요. 정용진은요, 신세계백화점 그 오너가 정용진이고요. 저는 장용진입니다. 정용진 화이팅 가자 남대문으로 오면은 남대문 신세계백화점 가자는 얘기 아닌가? 네, 자. 네, 댓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전직 총리들의 배신, 이재명 등의 칼 꽂은 건 그들입니다. 자, 제목이 좀 도발적이지요. 그리고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직 총리들이 배신을 했다. 그들이 이재명 등의 칼을 꽂았다? 진짜로?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이재명 등의 칼을 꽂은 게 그들이다. 진짜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수박들이 세워둔 극비 작전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일부를 입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자료 한두 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는요, 국내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 국내에 들어와 계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증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정황이라고 표현을 조금 낮춥니다. 나중에 고소하실 때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증거라고 말하고 싶으나 정황이라고 제가 표현을 낮춘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김남국 의원이 2월 28일 날 방송에 나와서 매우 분개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라는 자들이 표결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 전에 조직적으로 가결표와 무효표를 모으고 다녔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모으고 다녔다. 누가 전화를 돌렸는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조직적으로 야, 가결이 알지? 가결이 싫으면 무효? 혹시 기권? 어쨌거나 부결은 아니야. 라면서 전화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꽤 조직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한 서너 명 정도가. 전화를 받은 사람은 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었고 그 중에서 실제로 가결 혹은 무효 기권을 던진 사람은 37명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13명은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그래도 정치 도의가 있지 가결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부결표를 던졌다고 해요. 자, 37명.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거의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정도면요, 거의 5분의 1, 10% 정도에 달하는, 아니 10%가 뭐야, 2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에 가까운 수치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수박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고요? 그럼 반란이라 그럴게. 역적이라 그럴까? 역적도 괜찮네. 역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역적 괜찮습니다. 수박이란 말을 쓰니까 요새 뭐 SNS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 못 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표현을 바꿔볼까 합니다. 뭐라고? 역적! 시민들 등에 칼을 꽂은, 민주주의 등에 칼을 꽂은 역적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박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완화된 표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역적이라고 부를 걸 봐준 거였어. 자, 여하튼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분개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김남국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표결 전에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리면서 가결, 부결, 무효표 등 이렇게 표를 조직적으로 모았다. 그걸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전화 돌리고 전화 받고 하는 과정에서 김남국한테 들킨 거지 뭐. 김남국한테만 들켰느냐? 꽤 여러 명한테 들켰대. 그래서 이들이 작당질을 했다는 것이 만천하의 공표가 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얘네들은 조직적으로 야 이번에 이재명 보내자 이재명 보내자라고 했다면 얘들 뭔가 나름 대비책을 자기들이 뭔가 다음 계획까지 보통 뭔가 이렇게 그 보스를 넘어뜨린다면 그 다음 후속 계획 같은 거 갖추잖아요. 그죠? 그거 안 갖추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작전 계획을 짤 때도 마찬가지잖아. 자, 선빵 날렸어. 선빵만 날리고 끝? 아니지. 그 다음은 어떻게 나간다까지 계획을 후속 계획까지 다 갖춰놓고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을 날리기 위해서 이번에 가결표 던져라고 해놓고 일부는 뭐 비대위 준비까지 마쳤더라. 비대위 준비를 해놓고 자, 야 준비 다 끝났어. 이번에 이재명 보내자. 가결 오케이 라고 했더라. 이 비대위는 전직 국무총리 3명으로 꾸린다. 따라서 이 전직 국무총리들이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와요. 심지어 영장 청구가 될 무렵,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을 무렵 이 3명 중에 한 사람은 국내에 들어와 있었대요.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인데. 진짜로? 자신 있어? 예. 적어도 제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수준에서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고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 이상의 자료가 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통상의 기자들이라면 이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여하튼 이들은 비대위를 운영할 준비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전직 국무총리 3명으로 비대위를 꾸린다. 그리고 이들이 사실상 이재명을 날리기 위해서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표 단속을 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표 단속하려고 그랬겠지. 그냥 들어왔겠어? 괜히 들어왔겠어? 표 단속하려고 들어왔겠죠? 이탈표를 막아라. 그래서 들어왔겠지. 그냥 들어왔겠냐고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대위는 전직 국무총리 3명으로 꾸려진다. 전직 국무총리라 하면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이 3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딱 맞죠? 호남 쪽, 영남 쪽 구분이 잘 가네. 뭐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고향이긴 합니다만, 전북이 고향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쪽에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죠. 정세균계가. 자, 그러니까 수도권, 영남, 호남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대위를 꾸린다는 얘기 꽤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의견이 좀 갈렸다. 이낙연은 이번에 이재명 날린다. 그래서 전부 다 가결표 던져 라고 했다 하고, 정세균 야 그래도 한 번은 기회 줘야지. 이번은 기회 주고 다음번에 날린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알아서 물러나라 그래. 이게 정세균.
김부겸? 네, 조금 애매한데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거기 끌어넣지 마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김부겸 총리 측은 국무총리 3명으로 꾸려지는 비대위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근데 모르죠. 또 꾸려지면 또 할란가? 아니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김부겸 총리라는 분은 김부겸 총리는 그 사실 이분이 그 대구가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정치 활동은 주로 서울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 감정 타파를 위해서 대구에 내려가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자기 지분이 별로 없어. 대구 쪽에서 무슨 지분을 얻겠냐고. 지분 못 얻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전직 국무총리 3명이 모인다고 할 때 김부겸은 한마디로 깍두기로 끼워주는 뭐 그런 양상이 되겠죠. 실제 오너는 이낙연, 정세균이고 김부겸은 뭐 얼굴마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입장은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돈다 한들 yes 혹은 no라고 명확하게 아니 그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을 만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나 거기 끼워 넣지 말아줘.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김부겸 빼고 나머지 2사람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나 봐요. 자, 제 얘기 지금 좀 들으셨죠? 자, 이 얘기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실제로 지금 여의도에 거론되고 있어요. 더 웃기는 얘기 해줘요. 이 비대위, 전직 국무총리 3명으로 꾸려지는 비대위, 여의도의 길냥이도 다 알고 있답니다. 길고양이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답니다. 이게 헛소문일 수도 있는데 헛소문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퍼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헛소문이 퍼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오죽했으면 그런 소문이 다 퍼졌겠냐고. 소문이라는 게요. 진실이 아닐 수는 있으나 진실을 약간 비틀거나 약간의 오해가 겹쳐져서 생기는 헛소문은 제법 많아요. 완전히 생판 없는 얘기는 없어요. 뭐 그걸 진짜 생판 없는 얘기는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내면은 나올 수가 있겠지. 하지만 조직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적어도 지금 정세균, 이낙연 이 2사람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오해 살 행동을 많이 했으면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자신들 말 맞다나 이것이 거짓말이고 찌라시에 불과하다면 이 찌라시입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듣지? 라고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돌아봐야 될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거 없이 나 억울해! 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행동이 더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여의도의 길고양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소문이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 아니지 않나요? 자, 그런데 길고양이가 그렇게 의심하는 데는 길고양이들까지 의심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요.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계시죠. 미국에 있죠. 지난달 21일인가요? 강연도 했대. 미국에서. 그런데 21일 날 강연한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 딱 그 시점에 방학 아니야? 그리고 그때도? 자, 근데 여하튼 그 시점에 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굳이 그 시점에 강연을 한다고? 야,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이면 국내에서 만약 이분한테 전화를 걸었다면 로밍 기록이 남았겠죠. 그죠?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국내에서 외국에 전화 걸면은 외국으로 로밍이 된다고 이렇게 그런 음성이 나오잖아요.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디다. 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치고 어쨌거나 기록에는 남아요. 왜? 로밍이라는 게 그래요. 나도 돈을 내지만,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 사람이 국제 전화니까 전화를 요금을 내야 되잖아. 전화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요금을 내야 되고, 거는 사람은 거는 사람대로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에는 남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누군가가 이낙연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다면 기록에 남아야죠. 해외 로밍이라고. 그죠?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건 시점이 정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던 그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또 있긴 있어요. 지금 이번에 보면은 가결표가 한 11표 정도가 나온 것 같죠. 한 15표 정도는 가결표가 나왔다고 하죠. 그 다음에 한 20표 정도가 무효 혹은 기권으로 나왔습니다. 17표 정도구나. 17표의 가결표, 그 다음에 20표 정도의 기권과 무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표 정도, 최대 40표까지 되는 거지. 이건 뭐냐면 사실은 반란 세력, 제가 수박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반란 세력 내에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당장 가결을 하자는 주장과 이번에 일단 한 번은 부결시켜주자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결 세력이 대거 무효 투표, 기권 투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비대위 세력, 이재명 내쫓고 반 이재명, 그러니까 반란 세력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일단은 가결은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번만은 부결 세력이 이재명 대표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야, 무효표 공천 보장해줘. 공천 보장 안 해주면 이번에 너 골로 보내버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천만 보장해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결시키는데 동참할게. 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이거 좀 짚고 넘어가고 과연 누가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는 분란을 만들지 말자, 총구는 바깥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이렇게 비대위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순히 반란표를 던진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한 지도부를 쿠데타로 뒤집고 자기들이 뒤집어 엎고 그 자리를 지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역적이에요. 역적. 반민주 역적들이죠. 반민역적, 역적. 이 역적들을 그냥 놔둬도 될까요? 게다가 조직적으로 비대위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압력을 한 건데 이들을 과연 그대로 놔둬도 될까? 물론 공천 안 주면 됩니다. 공천 안 주고 대거 떨어뜨리면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이들을 과연 참고 견뎌야 되냐, 과연 봐줘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시리파크님,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하셨고요. 순데렐라님, 역적들 때문에 건이 나대는 거 꼴보기 싫어. 아니, 사실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빨리 지금 이슈가 넘어갔어야 할 판에 김건희 이슈가 지금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김건희 특검 지금 완전히 지금 쑥 들어가가지고 나올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정의당이 2월 달까지만 지켜보고 3월에 김건희 특검 하겠다고 지들이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정의당 뭐 하고 있어? 또 입 싹 닦아버렸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100%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이 역적들 때문에 김건희만 논한 거예요. 역적들 때문에 김건희만. 자,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쯤 김건희 특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역적들이 지금 김건희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김건희만 살려줬나? 정순신 아들도 살려줬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정순신 아들 문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지금 고관 대작들, 아들내미들, 딸내미들 입시 문제 없는지 혹은 학폭 문제가 없는지 대대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올 줄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국 장관 아들은 학폭 피해자였어요. 근데 가해자가 누구게?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도 꽤 힘 있는 사람으로 알아요. 예. 근데 왜 그건 조용하지? 사실 학폭 피해자한테는 정부나 또는 부모나 학교가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국 장관 아들의 경우는 학폭 피해자임에도 지금 오히려 수사를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그런데 그 가해자는 또 누굴까? 한영외고, 그 사람도 한영외고로 알고 있는데, 한영외고에 다닐 정도면 꽤 잘 나가는, 잘 사는 집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감히 조국 아들을 건드렸지. 시비건 애가 누구야? 자,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관대작 아들들, 얘들 학폭 가해자 아닌지 좀 뒤져봐야 됩니다. 제가 들은 바로도요, 걔들 중에 학폭 가해자들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꽤 많아요, 꽤 많아. 한둘이 아니야. 자, 그 얘기가 쑥 들어갔지. 만약에 이번에 이 문제가 안 터졌다면, 수박들이 반란 짓거리만 안 했으면 지금 자연스럽게 주제는 그리로 넘어갔을 겁니다. 학폭? 야, 이분 보니까 학폭 상당히 심각한데 이 학폭 가해자들 중에 누구도 있더라? 진짜 정순신만 있을까? 다른 사람은 없을까? 다른 검사는 없을까? 당장 해봐. 아니, 그게 합리적인 수준?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 합리적인 의심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했죠. 왜? 그리 의심이 넘어갈 때쯤에 터진 게 뭐? 수박들의 반란. 이 수박들을 얘네들이 지금 뭔 짓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건도 무혐의 나왔잖아. 다 수박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검찰이 이걸 언제 무혐의 때릴까 이런 눈치 보고 있다가 딱 맞춰가지고 아싸 지금이야 한 거라고. 수박들이 이렇게 많은 짓을 했습니다. 아니, 반란군들이 이렇게 많은 짓을, 많은 악행을, 많은 해악을 끼쳤죠. 네, 진짜 많은 해악을 끼쳤다라고밖에 말 못하겠네요.
가보자구님, 입시 비리도 있습니다.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나 당원들이 겪어야 될 힘듦, 참, 그러게 말입니다. 아, 참 답답하네요. 자, 김영숙님, 심상정이가 민주당한테 섭섭한 예전에 있었나 봐요. 섭섭한 거? 심상정이? 정개특위 뭐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민주당한테 섭섭하다고 윤석열을 도와줘? 참, 에휴, 정말. 만약에 그래 진짜 민주당한테 섭섭한 게 있어서 지금 저렇게 한다면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심상정이 진짜 인간도 아니야. 진짜. 이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국민적인 요구를 외면을 한다고? 만약에 그랬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야. 자, 장용진 TV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